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160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1. 훈련 준비. 우리 노도부대는 많은 전술훈련을 실시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훈련이라면 대항군 훈련일 것입니다. 대항군은 측정을 받는 부대의 전술훈련 상대역이 되어 그들과 전술전기를 겨루는 것입니다. 즉, 남의 잔치에 불청객이 되어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노도부대는 군단의 예비사단이고 내가 속한 32연대는 또한 사단의 예비연대였습니다. 또 우리 3대대는 연대의 예비대대이고 우리 11중대는 3대대의 예비중대였습니다. 우리 중대 3소대는 중대, 대대, 연대, 사단을 넘어 3군단의 예비소대로 당시 3소대가에는 군단의 예비소대다라는 가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때문인지 3소대는 훗날 특공연대가 창설될 때 소대 전체가 특공연대 창설 멤버로 차출되기도 했고 내가 전역한 이후인 1984년에는 우리 11중대 전체가 전북 부안의 해안경계부대로 전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비부대이다 보니 때때로 대항군으로 차출되어 크고 작은 훈련들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뛰었던 대항군 훈련이 바로 1981년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뛰었던 11사단 대항군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육군본부 교육사열을 받는 11사단에 대항하여 우리 32연대 전체가 약화된 적 한 개 군단이 되어 쌍방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대는 기존의 편제를 무시하고 적 공공군단이 되고 각 대대는 그 예하 사단이 되고 각 중대는 연대가 되어 새로운 부대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훈련하는 동안 우리 부대만이 사용하는 별도의 암구호가 운용되었습니다. 훈련 규모로 보면 11사단 전 병력과 지원화력이 참여하고 우리 연대 역시 전 병력과 모든 지원 화력이 참여하며 훈련 섹타는 인제와 홍천, 양구 등 3개군에 걸쳐 있는 엄청난 규모의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군생활 전체를 돌이켜볼 때 어쩌면 가장 힘들게 뛰었던 훈련이 바로 이 11사단 대항군 훈련일 것입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보다도 연대 RCT나 대대 ATT보다도 육격이나 동계훈련보다도 그 어떤 준비태세나 비상훈련보다도 더 힘들었던 훈련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혹한의 추위 속에 11일간 양구에서 인제, 홍천을 넘나들며 악전고투한 그날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훈련은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훈련이었습니다. 보통 훈련 계획은 1년 단위로 세워지기 때문에 고참들은 대부분 언제 무슨 훈련이 있을 것인지 꿰고 있었는데 이번 훈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육본 교육사열이 대상부대를 미리 고지하여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중대가 지난 6월에 육군본부 교육사열로 행군 및 행군 후 전투 능력을 평가받을 때에도 출발 전날에야 알려질 정도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힘든 훈련이 실시되리라는 정보가 알려진 것은 우리가 한창 공용화기 집체 교육을 받고 있던 11월 18일경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늘 있는 야전 훈련이려니 생각하고 예사롭게 넘겼는데 막상 뒤이어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할 그런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이번 훈련의 상대인 11사단이 6본 교육사열을 받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6본 교육사열은 모든 측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이는 부대장의 명운이 달려있는 것이기에 거의 목숨 걸고 덤벼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12월 초 그 혹한 속에서 11일 동안 강원도 산속에서 야전 생활을 하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훈련 일정은 우리가 걱정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착착 진행되어 갔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 우리 중대가 사단 휴양소에서 돌아오던 날 오후에 대대장의 군장 검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급경제 실천의 날 행사와 정비를 마치고 그
그 다음 날인 28일 토요일에는 전 연대 병력이 이대대 연병장에 모여서 사단장 군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연대의 모든 화기와 장비들을 진열하고 모든 내용물을 넣은 완전 군장을 메고 뻑적지근하게 군장 검사 준비를 했지만 사단장은 노도부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훈련이 되게 하라는 요지의 훈시로 30여 분 만에 군장 검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하긴 우리가 측정받는 훈련도 아니니 사단장으로서 더 할 말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단장, 연대장의 군장 검사와는 별도로 대대와 중대에서는 훈련 교력 및 갖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교육이 있었습니다. 암고 숙지 및 훈련관 일탈행위 금지, 불필요한 행동 금지 등 기본적인 상황에서부터 포로로 잡혔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었습니다. 즉, 암고는 훈련용으로 별도 전달될 것이며 또 포로로 생포되었을 경우 자기의 관등성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수기를 통한 상황 전파와 각종 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이었습니다. 마치 실제 전쟁에 나가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61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이 정말 군대복 없는 사나이. 1981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11사단 6본 교육사열 대항군 훈련을 위해 11월 말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 중대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단 휴양소에 다녀왔는데 휴양소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날 오후에 대대장 군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대한 이론 교육과 전술 교육, 그리고 연대장 및 사단장 군장 검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훈련 준비를 하는 와중에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훈련간 우리가 먹을 간식과 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10여일 동안 야전 생활을 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양이 많아져서 졸병들은 거의 군장 내용물을 빼내고 거기에 빵과 라면과 부식들을 넣어야 했습니다. 전투복은 물론 속옷조차 넣을 구석이 없어 열흘이 넘는 훈련 기간 내내 갈아입을 속옷도 챙길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혹한기 훈련이라 모포도 한 장을 더 지참해야 해서 군장 무게는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부식류는 여름엔 고추장을 많이 사갔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들녘에 추진할 채소들이 없어서 고추장보다는 주로 장아찌와 깻잎 통조림 등 밑반찬들을 샀습니다. 이렇듯 간식과 부식류를 구입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각자 얼마씩 돈을 객출하여 그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월급을 가장 많이 타는 분대장이 가장 많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병장, 상병 등 고참들이 좀 더 내고 졸병들에게는 좀 적게 내도록 했습니다. 물론 휴가를 다녀오거나 면회 등으로 용돈에 여유가 있는 전우는 자청하여 좀 더 부담했지만 기본적으로 분대장이나 고참이 더 내고 졸병이 덜 내는 원칙은 전통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중대나 소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소대만큼은 그 전통이 틀림없이 지켜졌습니다. 매번 훈련을 나갈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었기에 그 누구도 돈을 객출하여 간식과 부식을 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특별한 보급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야전 취사용으로 고체 연료들을 분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얀 비누같이 생긴 고체 연료는 예전에도 지급된 적이 있다는데 나로서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서 사용할 공포탄들이 지급되었는데 우리 기관총에는 총 한 정당 각 200발씩의 공포탄이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그동안 훈련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중대가 6본 교육사열을 받을 때 기관총 한 정당 50발씩 지급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양인 것입니다. 분대당 400발의 공포탄은 양이 많아 탄약통에 담아 운반해야 했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의 짐이었습니다. 기관총에 삼각대에 예비총열 주머니 그리고 탄약통까지 지참해야 해서 우리들의 어깨는 자꾸만 가중되었습니다. 그럭저럭 우리가 준비한 간식과 부식류 그리고 부대에서 준 건빵과 고체 연료 등 거기에 공포탄 등을 지참하여 군장을 꾸리니
그 무게가 돌덩이를 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군장을 메고 기관총과 삼각대, 예비총열 주머니를 가지고 11일 동안 훈련을 뛴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 11중대에게 있어 참으로 재수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여름에 육본교육사열을 한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육본교육사열의 대항군이 되어 육본교육사열 훈련을 또다시 뛰게 된 것입니다. 남들은 군 생활 중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을 육본교육사열을 2번이나, 그것도 한 해에 2번을 뛰게 되었으니 재수가 없어도 지질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1년에 육본교육사열을 2번 뛴 부대는 우리 중대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대 중에서도 정말 재수없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는 본래 11월 28일 토요일에 첫 휴가를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 일정이 잡히면서 연대장이 특명을 내려 모든 병력의 휴가, 외출, 외박 등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내가 지난해 12월 8일 입대하여 정말 말로만 들었던 양구 땅에 들어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지난 1년 동안 가장 눈 빠지게 기다린 것이 바로 첫 휴가입니다. 오직 이날만이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이 대항군 훈련으로 인해 연기가 된다니. 일주일만 빨리 휴가가 잡혔어도 나는 따뜻한 고향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이 힘든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정말 지지리도 군대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의 심정은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정말 타령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왜 이렇게 나는 재수 없을까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1년여 만에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그 시간에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강원도 산골짜기를 누벼야 한다는 현실은 너무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어쩌지 못할 현실이었고 넘지 못할 벽이었습니다. 이렇듯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이 시간은 흘러 마침내 대항군 훈련 출발의 날이 되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62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3. 출발 그리고 개굴령 이야기 1. 1981년 12월 1일 화요일 마침내 11사단 교육사열 대항군 훈련에 막이 올랐습니다. 공사식 기상 우리가 측정받는 부대가 아니라 적군이었기 때문인지 별도의 비상발령은 없었습니다. 그저 일어나서 군장을 꾸리고 물자 분류를 실시했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면서 밖에 나가보니 칼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할 만큼 기온이 급강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이 되면서 기온은 뚝 떨어져 영하 10도 이하로 곤두박질 쳤고 약하게 눈발까지 날린 악조건의 날씨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만스러운 훈련인데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내 마음은 더욱 속상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07시 30분 집합하여 대대장의 훈시를 듣고 08시 정각에 출발했습니다. 연대 단위 훈련이었지만 대대 단위로 기동하였기 때문에 다른 대대는 언제 어떻게 출발하고 어디로 가는지 상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훈련 중에도 다른 대대는커녕 1차 집결지 이후부터는 대대 내 다른 중대의 상황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연대가 약화된 한개 군단, 대대가 사단, 중대가 연대 규모의 대항군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작전 색타가 큰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12월 1일은 우리 2사단의 사단 창설 기념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단 전체가 오늘은 휴일이었고 간단한 기념식 후에는 체육대회와 휴식을 취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대는 사단 창설 기념일 휴식을 반납하고 남의 집 잔치에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하기 위해 혹한 속을 뚫고 험산줄령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이 힘들고 불만스럽기는 나뿐 아니라 모든 부대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지휘관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누군들 이 혹한 속에서 힘든 훈련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졸병들이야 겉으로 표시도 못 내고
시키는 대로 했지만 고참들이 느끼는 불만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은 재수 없이 걸렸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대대를 출발한 우리는 국도를 따라 용아리 삼거리에서 양구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31연대를 지났습니다. 31연대를 지나 조금 가서 다시 좌측으로 싸가지골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들의 행군로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싸가지골을 거쳐 개골령을 넘어 인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902 고지인 개골령으로 오르는 싸가지골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흰눈이 군데군데 쌓여 있어서 겨울 칼바람 속에서 더욱 추위를 느끼게 했습니다. 싸가지골 끝에서 우리는 902 고지로 직접 오르는 급경사의 소록길을 피하여 좌측으로 새로 뚫린 도로로 행군로를 잡았습니다. 이 개골령길 역시 예전에는 폭이 좁은 소록길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웬만한 신장로 길처럼 넓혀져 있었습니다. 도로폭은 양쪽으로 병력이 지나가고 가운데로 집차 한 대가 충분히 다닐 만큼 넓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사단감호소, 즉 삼천교육대 근로봉사대원들이 만들어 놓은 도로였습니다. 902 고지를 오르는데 선임하사 한 분으로부터 삼천교육대생들이 도로 작업하던 광경을 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앞두고 얼마 전 몇 명의 간부들이 사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선임하사도 그 일행이 되어 이 길을 넘어 인제로 가는데 중턱쯤에서 산을 깎아 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 1단의 병력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그 병력들은 작업을 중지하고 모두 길 아래쪽으로 내려가 고개를 무릎 아래 쳐박고 숨죽이고 있더랍니다. 그 선임하사가 본 그들의 행색은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었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우리가 육격장에서 입었던 덕지덕지의 기운 침투복이었고 머리에는 헌 군용 방아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너나 없이 통일화라고 부르는 천으로 된 군화를 신고 있었는데 한눈으로 봐도 다 낡아서 눈 녹은 물이 발에 다 들어갈 것 같았답니다. 그런 복장으로 그들은 길 아래쪽에 내려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는 삽과 곡괭이 같은 작업 도구들이 놓여 있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삼천교육대는 정의사회 구현을 모토로 내세운 오공정권에 의해 사회정화 차원에서 사회의 불황아들을 잡아다가 갱생교육을 시켜 다시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불황아, 노숙자, 조직폭력배,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 등을 잡아다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사법 처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중에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사람들은 삼천교육대에 입소하여 3-4주간 목봉체조와 기합 그리고 정신교육 등으로 정신개조를 시킨 다음 귀가시켰지만 중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1에서 5년 정도의 감호 처분을 내려 각 지역 군부대의 감호소를 만들어 그들을 수용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삼천근로봉사대라고 불렀으며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갖가지 험난하고 어려운 공사에 투입되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1981년 7월 정운과에 파견 생활할 때의 이야기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때 정운과에 놀러온 보안대 하사로부터 비동량으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이사단 감호소는 3년 이상의 중죄인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숙소는 24인용 천막을 치고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 주변은 이중에 철조망을 쳐서 그들의 탈출을 막고 또 경비병들은 감호생들이 안쪽 철조망으로 접근만 해도 위협 사격을 가한다고 했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63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4. 출발 그리고 개굴령 이야기 2. 1981년 12월 1일 우리 제2사단 창설기념일에 우리 연대는 6본 교육사열을 받는 제11사단의 대항군이 되어 자대를 떠나 집결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행군로는 싸가지골을 지나 개골령 고갯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집결지가 어디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인제 쪽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개골령에 접어들자 고갯길이 넓게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임하사를 통해
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던 삼천교육대생들을 보았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사단에 전입할 때와 정원과 파견 등 과정에서 들었던 삼천교육대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31년대 사대대에 임시 수용되어 있던 감호생들이 싸가지골에 사단 감호소가 설치된 후 이곳에 수용된 것이 1981년 1월 초쯤이었습니다. 내가 1월 20일에 사단 보충대에 도착했을 때 그곳 기관병들 말이 삼천교육대가 이곳에 있다가 얼마 전에 싸가지골로 이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싸가지골 사단 감호소에 수용된 후부터 개골령 902 고지를 집차가 넘어갈 수 있도록 산악도로를 만드는 공사에 투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내가 연대 정원과 파견 시절에 들은 보안대하 사관의 이야기를 빌리면 그들은 오로지 삽과 곡괭이 등 기본적인 개인 장비만 가지고 땅을 파고 돌을 깨고 나무를 베어 목도로 메어다가 도로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사관의 이야기로는 감호생들을 공짜로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당을 적립시켰다가 그들이 퇴소할 때의 목돈으로 주어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작은 가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지만 나중에 50 청문회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 때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8월에 준비태세 비상훈련으로 9.15 통신대를 거쳐 902로 내려오면서 멀리서나마 직접 보았던 감호소 풍경은 수십 채의 천막과 하얗게 빛나던 연병장 그리고 그곳을 둘러싼 철조망 등이었습니다. 그 규모로 보아 수백 명 이상의 감호생들이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이 갔습니다. 개골령 고개를 넘으며 선임하사는 자기가 본 그날의 광경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임하사 일행이 행군하여 지나는 동안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등을 돌린 채 고개를 다리 사이에 묶고 앉아 있었고 그들 뒤에는 군데군데 소총을 들고 그들을 감시하는 현역 병사들이 있었답니다. 그 감시병들 역시 등을 돌리고 서 있었고 고개만 좌우로 돌리며 감호생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선임하사 일행도 그 분위기에 눌려 아무 말 없이 급한 걸음으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하사는 지나가면서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저벅거리는 발소리에 묻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자세히 들으니 그들이 작은 소리로 그 일행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담배 좀 주고 가요. 건빵 좀 주고 가요. 그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속삭이는 소리는 바로 담배와 건빵을 달라는 것이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역시 정원과 파견 시절 보안대 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감호생들 사이에서 가장 귀한 것이 담배라는 것입니다. 본래 규정상으로는 그들도 현역들과 같이 이틀에 한 갑씩 담배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아 감호생들 사이에 담배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호생들 사이에 담배가 고가로 거래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움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 감호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중에도 선임하사 일행에게 담배와 건빵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애타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 선임하사 일행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그들을 지나쳐 901을 넘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사실 건빵은 없었고 담배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던져주었다가 그게 문제가 되면 내가 그동안 고생하며 군생활한 것이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주겠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지나는 이 길 아래 어딘가에 그들이 앉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담배 좀 달라, 건빵을 달라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휴가도 못 가고 참가한 힘든 훈련으로 불평이 가득한 상황에서 감호생들의 처절한 이야기까지 듣고 보니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할 말을 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902 고지를 넘어 인제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덧붙이는 이야기. 그 당시 삼천교육대 감호생들이 만드는 도로는 개골령 고갯길 거의 중간쯤까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여 뒤
우리 연대 RCT 때에는 그 길이 완성되어 있었고 바로 그 길을 따라 우리 연대장은 집차를 타고 넘으며 우리를 독려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64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5. 1차 집결지 도착. 개골령 고갯길을 넘은 우리는 남북리의 산길을 따라 인제읍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산길은 상당히 길고 지루한 길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야간 행군으로 지났는데 밝은 주간에 행군을 하니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산길이 끝나고 인제읍에 이르기 전 전투식량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참으로 야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날 따뜻한 국물에 밥을 줘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측정을 받는 훈련도 아니고 또 힘든 행군을 하는 이런 날에 건빵으로 식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건빵과 함께 사단창설 기념일 특식으로 사탕 몇 개가 담긴 봉지와 귤 2개씩이 분배되었습니다. 자대 내무반에서 편히 앉아 먹었더라면 달콤했을 사탕조차 맛이 씁쓸한 느낌이었습니다. 인제 건빵 공장을 지나 국도를 만나 좌회전하여 인제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지난 길이지만 모두 야간 행군이었고 대낮에 군장을 메고 인제읍을 지나가기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민간인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간혹 오가는 사람들은 혹한의 날씨 속에서 완전 군장하고 행군하는 우리들을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제읍을 지나 리빙스턴교를 건너 17연대 앞을 지나 합강 어귀에서 내린천을 따라 길이면 현리로 통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눈에 익은 곳입니다. 좌측으로는 우리 대대의 진지가 있고 또 이 길은 우리 중대가 지난 6월 6본 교육사열을 받을 때 고난의 행군을 했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걸었던 길을 역방향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스 상황에서 방독면을 쓰고 죽기 살기로 뛰었던 합강어귀와 노루목 고개를 지나면서 당시 생각이 아찔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6본 교육사열과 또 이번에 11사단 6본 교육사열의 대항군으로 참가하며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그 질긴 인연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전역하는 6본 교육사열을 1년에 2번씩이나 뛰게 된단 말인가. 날씨는 한낮이 되어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날씨에 찬바람이 코끝을 비수처럼 찌르며 지나갔고 힘든 행군을 해도 몸은 자꾸만 움츠러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선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앞두고 현지답사를 했던 선임하사에게 고참들이 물어보았지만 잊어버리고 가라는 애매한 대답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노루목 고개를 지나 현리를 향해 서너 시간을 더 행군하여 우측으로 내린천을 가로질러 놓인 다리를 건넜습니다. 원대리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집이 띄엄띄엄 있는 마을을 지나 작은 언덕길을 넘어 산자락에 붙어있는 밭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벌써 17시가 되어가고 사방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1차 집결지였습니다. 자대에서 08시에 출발하여 9시간 만에 1차 집결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 소대별로 집결지를 할당받아 수경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밭 귀퉁이 쪽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칠 준비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 시간이라 우리는 수경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땅을 파서 텐트를 치기 위해 야전 곡괭이를 휘둘렀지만 꽁꽁 언 땅은 통통 튀어 오를 뿐 여간에서 파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땅을 팔 수 없어 그냥 평지에 텐트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텐트 위치를 산자락 가까이로 잡고 바닥에는 밭 귀퉁이에 쌓여있는 옥수수대를 가져다가 두툼하게 깔고 그 위에 텐트를 쳤습니다. 1시간 이상 걸려서 겨우 텐트를 완성했습니다. 산에서 최대한 깔풀을 많이 뜯어다가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판초우이와 모포 2장을 깔고 나니
그런대로 온화한 텐트가 되었습니다. 텐트 작업을 하는 동안 금세 어둠이 몰려왔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일사불란하게 텐트를 쳤습니다. 곧이어 저녁 식사가 추진되어 왔고 식사당번들은 마을 앞까지 나가 밥을 타와서 텐트 안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종일 행군하였고 점심을 건빵으로 때운 우리는 무척 시장했기 때문에 저녁밥이 꿀맛 같았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65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6. 1차 집결지 생활 1981년 12월 1일 화요일 11사단 대항군 훈련 1차 집결지인 인제 원대리 마을에 도착하여 집결지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있는 동안 우리 소대에서는 은밀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참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결지에 도착하여 수경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 부지런한 포분대 고참들이 소주를 추진하러 마을에 넘어갔다가 닭 한 마리를 서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 고참들 몇몇이서 밤에 끓여 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작전을 위해 고참들은 암구호까지 정해서 먹을 때가 되면 무전으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그들이 정한 암구호는 닭발, 오리발이었습니다. 정말 그 작전에 걸맞는 암구호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두어 시간이 지난 밤 9시쯤 마침내 무전이 왔습니다. 우리 분대에서는 이총사수 정병장과 분대장 장하사가 조용히 포분대 텐트로 갔습니다. 닭을 어떻게 잡았는지 제대로 끓여 먹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닭 한 마리 가지고 대여섯 사람의 장정들이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배고픈 졸병들의 머릿속에는 나도 그 자리에 끼어 구수하고 따끈한 닭국물 한 모금에 소주 한 잔 걸치고 싶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아무튼 정병장과 장하사는 밤이 이슥해서 돌아왔습니다. 1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은 계속 집결지 행동만 했습니다. 별다른 상황은 주어지지 않았고 분대장들만 수시로 작전에 의해 다녀올 뿐이었습니다. 우리 대대가 예비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전 중심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대 CP는 우리 중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9중대와 10중대는 우리보다 더 들어간 산자락에 있어서 그들의 상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우리 부대는 완벽하게 적군 부대로 재편되어 있었습니다. 연대는 약화된 적 공공군단이 되고 각 대대는 예하 사단으로 각 중대는 연대로 모든 부대 명칭이 바뀌어 있었고 유무선 통신할 때에도 변경된 부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날마다 하달되는 암고도 우리들만 통용되는 단어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동강, 모란봉, 백두산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온은 날마다 급강하해서 새벽 최저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까지 내려갔습니다. 11월까지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였는데 12월이 되면서 제대로 된 혹한이 몰려온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산자락을 끼고 수경하고 있어서 산이 바람을 막아주어 텐트 안은 그런대로 안 온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잘 때는 추위에 몇 번씩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마스크까지 다 하고 자야 했고 아침이면 하얗게 얼은 마스크를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추위 속에서 야간 불침번은 그야말로 혹한 극기훈련 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심장까지 떨려오듯 추워서 1시간 내내 걷고 뛰며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쫄병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후번 근무자가 고참일 때 근무교대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어떤 때는 1시간 반 이상 근무를 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불침번 근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집결지에 대한 적의 기습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침번을 서면서도 주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임하면서 전술전기와 함께 가장 강조하는 것이 개인위생이었습니다.
특히 동상 예방에 대해서는 귀가 따가울 만큼 전달 시간마다 강조했습니다. 12월 3일에는 대대장의 명령이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동상 예방 차원으로 전 대대원이 양말을 세탁하고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한의 한겨울에 실행하기 쉽지 않은 지시라서 많은 사람들은 귓등으로 흘러들었지만 나는 몇몇 소대원들과 함께 마을로 넘어가 사흘 만에 세수도 하고 발도 닦고 양말도 세탁했습니다. 비록 속옷은 가져오지 않아 갈아입지 못해도 양말은 여분으로 한 개 더 가져왔던 것입니다. 가는 김에 씻으러 가기 싫어하는 고참들의 양말도 함께 가져가서 세탁해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지하수가 흘러나오는 작은 공동우물이 있었는데 의외로 물이 차갑지 않아 얼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1차 집결지 행동 마지막 날인 3일 오후에는 앞으로 공격간 직접 취사할 일정과 부식 5끼니분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이틀 동안은 우리가 밥을 해 먹으면서 공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정과 부식을 수령하고 보니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쇳덩이 같이 무거운 군장인데 거기에 5끼니분의 주부식을 더하고 보니 그야말로 앞이 캄캄해졌던 것입니다. 이틀 동안의 1차 집결지 행동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새벽 4시에 기상하게 되리라는 전달을 들으며 1차 집결지 생활을 마감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